안녕하세요. 노사라이브TV 신대표 신동원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다양한 산재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사실 일을 하다가 사업장에서 그냥 다쳤다 라고 하면은 의심할 여지 없이 산재 신청이 가능하겠죠? 쉽게 말해서 공사장에서 이제 인부께서 철근을 나르다가 이 철근을 들다 무거워서 넘어져서 철근에 다리가 깔렸어요. 이거는 근무 시간에 업무 수행 중에 사업주가 지배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여기서 사업주의 지배관리라는 거는 사업주가 안전관리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 지배관리 하에서 다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에서 다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거의 99.99%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삶에서는 이렇게 명확한 일만 일어나는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산재로 인정이 돼야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아니 이런 것도 산재가 돼? 할 수 있는 사건들이 많단 말이에요. 특히 여기서 가장 많이 걸리는 것들이 한 5년 전부터 이제 산재의 범위에 들어온 출퇴근 도중에 벌어지는 산재 사건입니다. 사실 출퇴근 도중의 산재는 그 사업주가 지배 관리하고 있는 장소와는 전혀 무관하죠. 출퇴근은 어떻게 하는지 사업주가 지시하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지하철을 타는지 버스를 타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 수단들에 대해서 사업주가 관리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잖아요. 사실 출퇴근은 업무 수행의 필수적인 행위이긴 하잖아요. 그리고 출근했기 때문에 퇴근하는 거기 때문에 출퇴근 도중에 벌어지는 사고도 이제 산재로 인정한다라는 게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경우의 수가 너무 넓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출퇴근 루트라는 게 정말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출퇴근 산재도 단 5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인정 사례와 미인정 사례가 쌓이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일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출퇴근을 하다가 벌어지는 사고 같은 경우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법인을 하고 있을 때 저희 법인 노무사도 비슷했어요. 그분이 이제 일상적인 출퇴근 루트가 그 집에서 지하철역까지 좀 걸어서 한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지하철역까지는 자전거로 매일 가고, 거기서 이제 지하철로 출퇴근을 했는데 자전거를 타고 지하철역으로 가다가 자전거가 넘어져서 하필이면 그 보도블럭이랑 도로랑 그 사이에 다리가 껴가지고 복합골절이 벌어졌었거든요. 이거 산재 인정이 됐습니다. 누가 봐도 일상적인 루트로 출근을 하다가 자전거가 넘어져서 사고가 발생했잖아요. 하지만 비일상적인 루트로 출퇴근을 하다가 벌어진 사고는 일반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아요. 비일상적인 루트란 무엇이냐? 저희 집이 위례신도시인데 저희 사무실이 강남에 있는데 강남과 위례신도시 출근 루트는 사실 명확합니다. 저희 집에서는 31번 버스를 타고 잠실역 지하 환승센터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는 방법, 이게 메인이에요. 이게 또 너무 길이 막힌다 하면은 그 집에서 버스를 타고 8호선 남위례역으로 가서 지하철을 타고 잠실역에서 다시 2호선으로 갈아타는 이런 경우의 수들이 있어요. 이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산재에 의심할 여지가 없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2호선을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강남역에서 신분당선을 타고 저 강북으로 가가지고 희한하게 막 을지로 이런 데로 갔다가 거기서 9200번 버스를 타고 내려왔어. 이거 누가 봐도 이상해요. 이런 식으로 출근을 하거나 퇴근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라고 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이렇게 비일상적인 루트로 가는 경우에도 인정되는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일상 물품을 구매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우리 생필품들 있잖아요. 사실 직장인들은 장볼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출근길보다는 보통 퇴근길에 장을 보죠. 그래서 집에 가는 도중에 버스에서 내려서 집 앞에 또 근처에 마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마트를 가다가 사고가 났다라고 하면 산재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좀 더 넓혀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비일상적인 루트로 갔어요. 집 앞 마트에서도 생필품을 할 수가 있는데 그날 대형마트에서 초특급 세일 행사를 했어. 그래서 X마트에 가기 위해서 좀 비일상적인 루트를 이렇게 돌아서 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이 경우에도 산재가 인정됐습니다. 왜냐? 일상 물품을 싸게 구매하기 위해서 퇴근길에 갔다라고 해서 인정이 됐습니다. 근데 또 재미있는 건 백화점에 가다가 사고가 나는 건 또 산재로 인정이 절대로 안 돼요. 백화점은 일상적인 물품을 산다기보다는 명품이라든지 뭔가 좀 더 비싼 고급 물품을 사러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근로복지공단이든 법원이든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퇴근길에 아파서 또 병원을 갈 수가 있잖아요. 퇴근길에 아파서 병원에 가다가 또 병원 그 계단 올라가다 삐끗했어. 이것도 인정이 됩니다. 뭐냐? 비일상적인 루트로 퇴근하는 도중에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 몇 안 되는 케이스 중에 아파서 병원에 가는 건 허용이 되기 때문이에요. 병원 가다가 다치는 거는 산재로 인정이 되는데 보톡스 맞으러 가다가 당했어요? 이건 또 인정이 안 됩니다. 미용 목적으로 가는 건 또 근로복지공단이나 법원에서 인정을 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출퇴근 산재도 인정이 되는 게 있고 인정이 되지 않는 좀 알쏭달쏭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좀 이런 것까지 산재가 인정이 될까 하는 사례들을 좀 몇 가지 살펴봤는데요. 이 한 번의 방송으로 담지 못할 만큼 산재의 인정과 불인정은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달리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뭐 하다가 다쳤다 혹은 뭐 하다가 아팠다 라고 생각하면 이런 것도 산재가 돼? 아닐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근처에 있는 노무사 사무실이나 노무법인 꼭 방문해서 그거에 유사한 케이스들이 인정되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번 방송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한 주 되십시오.